청년의 포부와 패기로 대한민국 정치를 새롭게 하자. 청년의 시선 MZ세대가 말한다. 요즘 정치. 2030 청년 정치인 어벤져스입니다. 각자 본인 소개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최고위원 김용태입니다. 김용태 최고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 권지웅입니다. 권지웅 비대위원 오셨습니다. 지방선거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표정이 어떻습니까? 먼저 김용태. 네, 지금 뭐 각종 여론조사 보면 저희가 좀 유리한 수치들이 나오기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민주당이 지방 정권을 장악해 왔기 때문에 이 민주당의 지방 조직을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끝까지 방심할 수 없는 선거고 또 막판에 조직력이 어떻게 발휘될지가 모르기 때문에 방심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번에 전국을 돌면서 청년 후보자들을 만났는데요. 네. 되려 이제 말미에 만난 후보자들은 분명 이제 선거 결과를 낙관하기는 어렵지만 되려 홀가분한 상태였습니다. 네. 받아들여야 된다. 뭐 이런 거였고, 근데 최선을 끝까지 다 했기 때문에 그런 표정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 상황. 그런데 이번 지방선거를 대하는 2030 청년층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대선보다는 조금 관심도가 좀 떨어지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전투표가 끝났는데 여러 가지 뭐 요인이 있겠지만 저희가 사전투표율이 뭐 역대 지방선거에 비해서는 좀 높아지는 추세이긴 하지만 대선이나 총선의 사전투표율과 비교했을 땐 사실 적은 게 사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많이, 그리고 또 이렇다 보니까 고정 지지층이 주로 적극적으로 투표하신 것 같고요. 또 사전투표율에 보면은 농촌 지역이 주로 많은 도가 특별시나 광역시보다 좀 높거든요. 네. 사전투표율이. 그러니까 농촌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더 많은 적극적인 지지를 했던 거 보면 2030 투표율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닌가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관심이 떨어진 건 사실 같습니다. 그거 비단 이제 청년만의 이야기는 아닌데, 그러니까 대선 이후에 치르는 전국 선거에 사실은 선거에 대한 관심이 좀 낮잖아요. 그러니까 2007년에 대선 이후에 있었던 2008년의 총선을 기억해봐도 그렇고 이번에도 좀 그런 것 같거든요. 게다가 이제 이번 대선에서는 젠더 이슈가 되게 크게 불탔었는데 네. 지금은 또 그렇지도 않은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뭐 정책에 대한 이야기거나 아니면 아주 청년들 사이에서 지방선거 이야기가 아주 회자되는 느낌은 아니긴 합니다. 그렇죠. 이번에 청년들을 집중 공략하는 공약도 없었고요. 그다음에 청년 이슈도 조금 그래요. 그런데 권지웅 의원, 네, 이제 저기 비대위, 민주당 비대위는 진짜 봉합하고 손 잡고 이제 원팀하고 이제 그렇습니까? 원래도 원팀이었고요. 그러니까 한 2달간 이제 박찬희 위원장님과 윤호중 위원장님이 이끌어온 원팀이었고, 최근에 사실은 이제 혁신 내용에 대한 지금 원팀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이게 조금 그 팀이 잘 난 팀이었어. 네, 이제 질문을 하시니까 네. 이제 답을 하게 되는데 알았어요. 원래도 네. 이제 네. 그러니까 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건, 그러니까 이제 혁신 안에 대한 이견이라기보다 네. 이것을 제기하는 시기 혹은 아니면 그 안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좀 그렇죠. 원활한 합의, 그러니까 그걸 함께 이제 책임져야 될 구성원 사이에 논의의 과정에 대한 어떤 문제 제기가 있었던 거라고 저는 이해돼요. 네. 지난주에 이제 비대위를 열어서 전체 비대위원회 참석한 자리에서도 저희가 이야기를 나눴지만 혁신안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매우 컸습니다. 근데 이제 지방선거를 앞두고 그것이 부각되니까 사실은 후보자들의 이야기나 이런 것들이 더 뉴스 지면에서 줄어들 수밖에 없었어요. 거기에 대한 어떤 죄송스러움이 있었던 겁니다. 아까 밖에서 말씀 잠깐 나눴지만 그래서 민주당 비대위의 임기는 언제까지입니까? 그러니까 선거 결과에 따라 다르겠죠. 그래서 이제 결과가 저희가 이제 이번 대선 이후에 치르는 이 선거에서 한 뭐 광역자치단체 기준으로 해서 어느 정도 성과가 있다고 하면 계속 유지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 일정 정도 책임을 져야겠죠. 네. AI 윤석열 선거 개입하고 있다.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얘기했는데 이거 뭡니까? 저는 박지원 위원장이 또 실수를 했다고 생각됩니다. 이게 실수요? 과거에 그러니까 대선 때 AI 윤석열이 찍은 영상을 가지고 이제 박지원 위원장이 뭐 이것과 관련해서 탄핵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관련해서 선관위에서 문제될 소지가 없다고 이미 말씀했고요. 판결했고요. 판결이 아니라 그 이야기를 했고요. 저희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말도 안 되는 것 가지고 지금 여론몰이를 하루 전에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아주 자세한 사실관계까지 본 건 아닌데 사실 이제 대통령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당선자일 때도 좀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당선자인 신분은 공무원은 아니니까 법상 문제는 안 되지만 뭐 예를 들면 그 광역지자체장 후보들과 그러니까 공천을 통해서 후보가 된 사람들과 막 일정을 같이 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게 문제가 됐었는데 그리고 사실 문재인 대통령 때도 문재인 대통령이 누군가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사실 선거 개입이라고 되게 공격했던 당에서 되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인 신분에서 그게 AI라 할지라도 어떤 지금 군수 후보를 지원하는 듯한 모양이 된다고 하면 전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후보 측에서 한 건지 누가 이거 영상을 썼는지는 저도 사실관계를 확인해 봐야 되는데 이거의 핵심은 결과적으로 저희가 최근에 제작한 것이 아니라 대선 때 제작했던 영상을 지금 어떤 분이 그 영상을 지금 이 남해 군수인가요? 여기에 썼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문제될 건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미 대선 때 썼던 영상이고 이것과 가지고 해서 비대위원장이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탄핵감이라고 말하는 건 좀 적절치 않다라고 보고요. 아마 선거가 하루 앞두고 있어서 지금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좀 여론을 어떻게 신경 써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오히려 민주당이 역풍을 맞을 거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1417님 사전 투표했습니다. 투표장에 가보니까요 거의 어르신들이고요. 젊은 사람들은 가끔 한두 명씩 보입니다. 청년들의 투표 참여가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청년들이 주역인데 주역들이 투표를 많이 해야죠. 그런데요, 김용태 최고위원 이 문제 어떻게 보세요? 문재인 전 대통령 양산 사주 앞에서 계속 시위를 하는 보수단체 계속 뭐 아침부터 저녁까지 새벽부터 저녁까지 계속 확성기를 켜놓고 뭐 욕도 한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저희가 한 2주 전쯤인가 저희가 비공개에서 최고위에서 논의를 한번 했고요. 네. 좀 적절하지 않다라고 대부분 최고위원들이 생각을 했고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물론 표현의 자유는 존중되어야 되고 지켜야 된다고 보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물론 개인적으로 싫어하실 수도 있고 뭐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비판을 하실 수도 있지만 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존중은 대통령직에 대한 존중은 필요하다고 보고요. 좀 사저 앞에서 이렇게까지 하는 것은 지양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청와대에 계실 때 현직에 있으면 가서 앞에서 시위도 하고 반성하라 이렇게 외칠 수도 있지만 지금은 뭐 개인 사적인 삶을 살고 있고 그리고 그 주변 사람들이 많이 피해를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근데 왜 안 달라질까요? 글쎄요, 뭐 그분들이 이제 본인들은 표현의 자유를 말씀하시는데 좀 말씀하신 대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존중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근데 여기에 대고 또 대통령께서 고소를 검토 중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자체는 또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아마 여기 주진우 라이브에서도 얘기했었지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기자 고소 관련해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했었고 제가 그때도 적절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대통령께서 또 국민을 향해서 고소를 검토하는 건 또 적절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전직 대통령이 그렇게 시민을 고소하지 않게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이게 전직 대통령에 대한 존중이자 사실 정치적 이견에 대한 어떤 과도한 공격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정치적으로 이견이 있을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이견이 있는 사람 집 앞에 가서 이렇게 해도 되냐라고 했을 때 그건 꼭 대통령이 아니라도 누구라도 그렇게 하면 위협을 받는다고 느끼잖아요. 근데 이제 진영이 다르다 보니까 저희가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면 되려 그 진영을 공격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되려 최고위에서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다고 하면 그 논의를 좀 적극적으로 해서 이분들이 그렇게 하지 않고 그래서 앞으로 민주당에서 무언가를 주장할 때도 설사 국민의힘의 의견이 동의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사람 집 앞에 가서 하는 일은 좀 없을 수 있게 좀 하면 좋겠다 이 지역이 싶습니다. 저희 국민의힘의 윤영석 최고위원의 지역구세요. 그래서 네. 윤영석 최고위원도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분 말씀하신 대로 표현의 자유는 존중되어야 되지만 이런 것이 너무 과도하다 보니까 좀 어떻게 볼까요? 좀 지양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과거 전 대통령 사자 앞에서 기습 시위가 있거나 집회가 있었던 적은 있으나 이렇게 지속적으로 확성기를 켜놓고 그랬던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국민의힘에서 조금 전향적인 뭐라고 해야 되나요? 조금 그런 행동을 보여주면 국민들한테 또
점수를 또 얻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조금 해봅니다. SNS에 아마 일주일 전쯤에 윤상현 국회의원께서 그 SNS에도 올렸거든요. 이건 좀 지양돼야 된다고. 근데 이제 그건 국회의원 신문으로 올리셨던 거고 지도부 차원에서도 이거 관련해서 좀 메시지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청년 정치인들은 김포공항 이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먼저 권지웅 의원님. 네. 빨리 사과하시고 사과라기보다는 잘못됐다고 빨리 말씀하세요. 아니 왜 김용태 최고위원 왜 그렇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두 가지 차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정책적 차원에서는 저는 충분히 논의해볼 법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지금 두 개의 공항이 있는 것이에요. 물론 지금 당장 기계적으로 한쪽으로 모든 기능을 다 옮기기는 어렵지만 장차를 어떻게 할 건가를 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근데 이게 되게 과도하게 정치적으로 해석되고 있어요. 근데 네. 물론 이제 그 공약을 발표한 분이 이재명 후보라고 하는 직전까지 대선 후보였던 분이기 때문에 네. 더 이렇게 논의되는 것 같긴 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공격의 포인트가 예를 들면 인천 계양을 후보는 그걸 이전해야겠다고 하고 제주에서는 막고 있다고 해서 그게 뭐 콩가루 집안이다 이렇게 주장하기에는 국민의힘의 경우에도 국민의힘 양천구청장 후보는 이전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국민의힘 당대표는 그건 진짜 말도 안 된다라고 하는 건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저는 좀 너무 과도한 공격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과 관련해서 김포공항 이전과 관련해서 민주당의 당론이 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이 콩가루 집안이라고 저희가 비판을 했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재명 후보는 김포공항을 없애야 되는 폐쇄를 주장하고 있고요. 민주당의 제주지사 후보는 또 반대를 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김동연 경기지사 후보는 김포공항, 그러니까 성남공항을 김포공항으로 같이 통폐합하겠다는 식의 말씀을 또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도대체 어떤 뉘앙스인지 잘 모르겠어요. 각 지역마다 다른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인천공항하고 김포공항하고 뭐 통합하는 문제는 많은 전문가들이 다 반대하고 있는 부분이고 대다수의 시민들이 되게 적절하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저께 제주도랑 부산을 다녀왔는데 제주도민하고 부산 시민조차도 각 지역의 관광산업이 헤쳐질까 봐 굉장히 우려하고 계세요. 그래서 민주당이 굉장히 실수한 거라고 보고요. 말도 안 된다. 그리고 뭐 제가 여기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김포공항, 인천공항은 그 공역이 그 전방하고 가깝기 때문에 또 공군의 훈련이 있기 때문에 뭐 유사시에 그러니까 뭐 기상 악화로 인해서 하늘에 비행기가 계속 떠 있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인천공항은 그 공역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슬롯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 시간이나 이 슬롯이 인천공항에 부족하기 때문에 김포공항과 인천공항을 합치는 문제는 교통 전문가들이나 다 반대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좀 더 검토하고 생각하고 여기에 대해서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 말했습니다. 말 한마디면 다 종결되는 문제인데 계속 뻔뻔하게 본인의 주장을 밀고 나가고 있으니까 지금 이 사단이 나는 것 같고요. 민주당은 지금 굉장히 괴로울 겁니다. 아니 어떤 정책을 제안했는데 그것이 뻔뻔하다고 말하는 건 전 좀 과도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김포공항이 있음으로써 그 주변에 소음 문제라든지 고도 제한 문제가 있어 왔고 그것이 그 인근의 지역 주민들의 문제로 여겨져 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겠다고 국민의힘 양천구청장 후보도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바고요. 근데 그것을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해결할 건지에 대해서 국민의힘 입장은 이전하지 않겠다 정도여야지 이걸 이전하겠다고 하는 정책적 어떤 판단이 뻔뻔하다 이렇게 말하기는 전 좀 과도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뭐 이런 거지 않습니까? 지방자치단체 선거가 있을 때 서로 이견이 있는 지자체장의 의견이 있을 수 있는 사안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그런 인천에 사안은 엄청 많아요. 그렇죠. 매 선거마다 있습니다. 이 지역하고 저 지역하고 다 그렇죠. 달라요. 이재명 후보가 대선 주자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특정 지역을 대표하시는 분이 아니고 민주당에서 대선 후보였고 국가적인 어젠다나 국민 전체를 대해서 고민을 하실 분이어야 되는데 지금 마치 본인의 어떤 인기 영합을 위해서 잘못된 정책을 말씀하셨는데 많은 전문가들과 많은 국민들이 잘못했다고 지적을 해도 여기에 어떤 수긍이나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이것을 본인의 주장이 옳다고 계속 말하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말씀하신 대로 총괄 선대위원장이기 때문에 약간 그런 책임이 있다는 비판은 저는 받아들여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항을 후보로서 저는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공약이 좀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청년 공약이 좀 더 나왔으면 그리고 기후 위기를 대처하는 환경 공약도 좀 더 나왔으면 이거 2030 젊은 세대들은 굉장히 관심 있는 분야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에 그런 목소리가 거의 없었어요. 저는 그게 슬프더라고요. 저는 그 청년 후보들 만나면서 사실 그
분은 남편과 아내 본인이 이제 후보였는데 사실 기후위기 관련한 거에 관심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이게 이번 선거 자체에 대한 관심이 낮으니까 기후위기에 대한 이야기보다도 어르신 돌봄이나 이런 걸 먼저 내세우게 되고 이건 당선되고 난 다음에 기후위기 문제를 풀어야겠다 이렇게 되려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선거에 대한 관심이 좀 대체적으로 낮은 상황이라 종전에 다루었던 의제 중심으로 좀 이야기되고 있는 게 저도 좀 아쉽습니다. 저도 아쉽죠. 지금 다시 김포공항 얘기하는데 김포공항 얘기는 의미 없는 얘기라고 저는 생각돼요. 왜냐하면 이게 휘발되는 이슈거든요. 선거 끝나면 다 없어질 이슈고,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만약 당선된다고 하더라도 저는 김포공항 폐쇄 못한다고 생각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의미 없는 이슈로 계속 휘발되는 이슈로 계속 이야기가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서 분명히 세계 어딘가에서는 분명히 우리가 격차의 문제라든지 기후위기라든 문제라든지 디지털 전환 문제라든지 굉장히 거대 담론이나 우리가 처해진 환경에 대해서 정말 정치가 진지하게 고민해야 될 문제들이 있는데 이런 문제들이 좀 소외되고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그럴 뿐 아니다 이렇게 윤핵관이 말을 하니까 바로 또 대통령실에서 말을 바꿉니다. 국민의힘에서 분위기도 좀 그렇습니까? 윤핵관이 그렇게 셉니까? 뭐 어떤 분을 말씀하시는지 잘 몰라가지고 네. 제가 말씀을 드리기가 좀 적절하지 않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70대 후보자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네. 그 이제 사실은 딱 그 어떤 연령이 많다고 해서 그것 자체를 공격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그 민주당의 후보가 좀 젊다는 걸 강조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요즘 정치 여기까지 해볼까요? 김용태, 권지웅, 김용태는 선거 이후에는 어떤 자리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 그거 좀 걱정입니다. 일단 김용태 최고보다는 권지웅 의원, 네, 앞으로 네, 정치적으로 네. 더 큰 꿈을 꾸기를 바라는데요. 저희 요즘 정치는 선거 이후에도 쭉 열심히 잘 달려보겠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김용태, 권지웅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주진우 라이브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돌발 퀴즈의 정답은 금연이었습니다. 금연 하셔야죠. 네. 요새도 담배 피우는 사람 있습니다. 많습니다. 그런데 조금 줄이자고요. 내일 오후 5시 5분에 저는 돌아오겠습니다. 내일은 지방선거 특집 선거 방송으로 찾아뵙습니다. 지금까지 주진우였습니다. 2022년 한국전력은 한 걸음 천천히 가겠습니다.